자, 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공 위에 질량이 m인 공을 수직으로 올려놓고 높이 h에서 초기 속도 없이 살며시 떨어뜨렸다. 지면에서 수직으로 튀어 올라온 m이 내려오는 m을 충돌시켜 다시 수직으로 튀어 올라가게 할 때 질량이 m인 공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를 구하라. 단 공기의 저항은 없고 모든 충돌은 탄성 충돌이며 두 공의 크기는 모두 h에 비해 무시될 만큼 작고 질량 m은 m에 비해서 무시될 만큼 적다고 가정한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 조건 중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충돌은 탄성 충돌이다. 이것이 1번. 이제 중요한 조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질량 m은 m에 비해서 무시될 만큼 적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중요 조건 2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 단계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단계를 구분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공 두 개를 이렇게 놓아서 떨어뜨렸대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크기는 무시한대요. 그러면 작은 공도 높이 h, 큰 공도 높이 h에 있어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크기를 무시하니까 땅바닥에 거의 닿을 때까지 떨어졌다. 해서 물체가 떨어진 거리는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속도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VV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상은 에너지 보존이 성립되는 현상이죠. A 상태에서 떨어져서 B 상태가 되었다. 에너지 보존.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식 에너지 보존은 E1은 E2랑 같다. 이렇게 적고 첫 번째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 나중에는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가 이 현상을 설명하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굉장히 유명한 식이고 이 식의 등가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이 식에서 질량이 약분되고 그 다음에 V제곱을 남기면 V제곱은 2GH가 되고 V는 루트 2GH가 된다 해서 이 식의 등가식은 바로 이것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보통 이렇게 등가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 때도 있지만은 여기서 문제를 풀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지는 상수니까 무시하고 얘를 다시 식을 적으면 V제곱과 H는 서로 비례하죠. 그래서 V제곱과 H는 비례한다라고 식을 적고 이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는 이 식으로 한번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라고 이 식의 등가식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현상. 높이 있는 물체가 떨어졌을 때 이 속도는 루트 2GH고 이 현상에서 H와 속도는 V제곱은 H에 비례하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적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충돌 현상이니까 충돌 현상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땅에 도착한 물체는 질량 mm인데 땅에 도착한 물체는 이렇게 속도 VV로 움직이는데 이 물체는 땅에 먼저 부딪히겠죠. 그래서 땅과 탄성 충돌을 한다.
문제에서 탄성 충돌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는 땅하고 부딪힌 다음에 반사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질량 큰 M은 반사돼서 올라간다. 올라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V로 내려와서 땅하고 충돌하면 반사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속도가 V였다면 나중 속도도 V다. 왜냐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도 보존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작은 m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땅과의 충돌한 다음에 결론이 되겠죠. 자, 이것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들도 충돌합니다. 얘는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충돌한다. 그래서 둘이 탄성 충돌을 한 다음에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는 모습일 것이라고 이렇게 탄성 충돌 기본 표시를 해주시고 나서 여기다가 보통 충돌한 다음에 얘가 앞에 가죠. 얘가 뒤에 가죠. 그래서 보통 앞에 가는 물체를 B, 뒤에서 따라가는 물체를 A로 표시하죠. 그러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충돌한 다음에 V1 다시 A니까 V1 다시 얘는 V2 다시라고 적고 그 다음에 위쪽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속도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탄성 충돌 문제를 풀 준비를 여기다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B가 탄성 충돌해서 이렇게 V1 다시 V2 다시가 됐을 때 속도를 계산해 보자. 이게 두 번째 단계겠죠. 자, 그러면 탄성 충돌 기본 공식을 적어 주시면 탄성 충돌은 운동량 보전, 그 다음에 속도차 보전. 그래서 여기다가 운동량 보전인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다시 더하기 M2 V2 다시이다. 이렇게 탄성 충돌의 운동량 보전 기본식을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도차 일정 V1 마이너스 V2는 V2 다시 마이너스 V1 다시이다. 해서 탄성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탄성 충돌 기본 공식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을 보면서 위에 주어진 조건을 꼼꼼하게 옮겨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M1 V1은 MV, M2 V2는 마이너스 MV 해서 이 식을 다시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MV 마이너스 MV는 충돌이 끝난 다음에 얘는 M1 V1 다시는 MV1 다시 M2 V2 다시는 MV2 다시 그래서 M V1 다시 더하기 MV2 다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V1 마이너스 V2 그러면 V1 마이너스 V 그래서 두 번째 식은 V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V2는 마이너스 V 마이너스 V는 이쪽으로 와서 V2 다시 빼기 V1 다시 V2 다시 빼기 V1 다시이다 해서 탄성 충돌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공식 적고 이 공식을 보면서 꼼꼼하게 상황을 옮겨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의 조건 M은 M보다 매우 크다. 이 조건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V 마이너스 m분의 mv는 v1 다시 더하기 m분의 m v2 다시이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m으로 나눠줬죠. 그 다음에 이 속도는 한정되어 있고 얘보다 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는 0이죠. 그래서 앞쪽은 0이 되고 이쪽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m 나누기 m이니까 앞쪽은 0이 되면서 얘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건을 사용했고요. 그러면 V는 V1 다시랑 같다. 그래서 V는 V1 다시가 되고 두 번째로 이 식에서 여기다가 V를 넣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2V는 그쵸? 두 개 하면 2V 그 다음에 V2 다시 마이너스 V 해서 V2 다시는 3V가 된다. 이런 식으로 V2 다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다가 구한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그대로 V가 되고 얘는 3V가 된다. 라고 그림에 표시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탄성 충돌을 분석한 결과가 되겠죠. 자, 탄성 충돌은 속도차가 같아야 됩니다. 속도차 크기가 같아야 돼서 탄성 충돌 전에 V-V로 다가오니까 속도차는 2V. 그렇죠? 여기 속도차는 2V였는데 V-V로 서로 다가가니까 충돌이 끝나면 V, 3V. 속도차는 2V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속도차 2V로 다가왔다가 2V로 멀어지는 탄성 충돌 결과를 보여주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얘보다 얘의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충돌해 봤자 질량 m의 속도는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질량 m의 속도 v는 충돌이 끝난 다음에 질량 m은 속도 v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은 커다란 물체한테 엄청나게 작은 좁쌀 같은 게 부딪혀봤자 속도가 바뀔 리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충돌 과정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이거죠. 충돌이 끝난 다음에 얘가 3V로 출발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나중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 제일 처음하고 나중하고 이제 살펴보면 처음에는 물체가 낙하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충돌한 다음에 물체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걸 에너지 보존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처음엔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이 첫 번째 현상이나 두 번째 현상 모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나 또는 얘가 이렇게 가거나 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현상의 등가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높이는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 현상도 요식이 적용되고 요 현상도 요식이 적용되는 현상이라서 요식을 간단하게 여기서 mg는 상수, 2분의 1 m도 상수. 그래서 h와 v제곱은 비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h와 v제곱은 서로 비례하는데 이쪽으로 오면 3v로 바뀌었죠? h-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3배가 된다면, 그렇죠? 속도가 3배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제곱이니까 9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그러므로 h-는 9h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계가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운동량 보존, 충돌 문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섞어서 출제되는 것이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복잡하기는 해도 기본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풀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